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미니 강의 시간 유창길 원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미니 강의를 원장님과 함께 해오면서 이 류마티스와 턱 관절에 관한 강의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어지러움 증상, 어지러운 증상이 잘 낫지 않을 때는 턱관절을 치료해야지 낫는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지러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어보니까 꽤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간혹 뭐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는 하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지러움 증상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진료를 한 날, 이제 침 치료를 많이 해드리거나 이제 교정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은 고개를 들 때 핑 돌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어지러움 증상은 누구에게나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김세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고 할 때 핑 도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지러운 증상을 잠깐 한 번 느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느끼는 게 문제예요. 네, 계속 띵 하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벽을 이렇게 잠깐 잡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지러워서. 네. 이렇게 어지러움이 계속 느껴지거나 반복이 될 때는 몸 상태를 잘 살펴야 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움 증상을 한의학 의서의 제일 처음 머리 쪽 챕터를 보면요. 현운이라고 하는데, 현운은 즉 어지러운 증상은 빙글빙글 눈 앞이 도는 것은 중풍의 시초다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증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증상이 느껴질 때는 절대 무심코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네. 중풍을 예방하는 쪽으로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풍이라는 것은 뇌와 관련된 병입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뇌 혈관이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뇌출혈입니다. 그 뇌경색이란 건 혈관 안이 꽉 막히는, 혈관 자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터지듯이 혈관이 터지는 건데, 이 어지러움 증상이라는 것이 왜 중풍의 시초인가? 뇌 속의 혈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지럽다고 할 때 일단은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은 뇌 혈관이 편안한가, 나의 뇌 혈관이 피가 깨끗하게 잘 통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간혹은 이제 뇌 속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병이 있을 때 어지러우신 경우도 있어요. 네. 간혹 이렇게 손해 쪽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뇌 혈관 순환이 안 좋을 때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자체가 이렇게 기울면은 어지러워요. 네. 이렇게 뇌가 똑바로 반듯하게 목뼈 위에 위치해야 되는데 기울면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 의서에 보면은 빼빼 마른 분들보다 살집이 희고 통통하신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어지러울 때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집이 있고 비만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등과 어깨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정하게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 있고 네. 어깨가 굽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높이가 이렇게 좌우가 다르신 경우가 많아요. 거울을 보고 본인이 앞에서 봤을 때 옷의 높이, 어깨의 높이가 다르면은 어지러운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깨 쭉지하고 팔이 아프다, 손이 쑤신다 이런 분들도 많고, 얼굴 좌측 우측 얼굴이 다른 안면 비대칭, 그런 분들이 또 어지럼증을 많이 느낍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중풍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혈압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예, 고혈압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고혈압도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고혈압, 이렇게 저혈압, 빈혈 이런 경우에 또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고혈압약을 오래 드시면서 혈압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유 없이 어지럽다 이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은 저혈압, 저혈압인 경우에도 어지럽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체격이 마르고 얼굴색도 창백하고 약해 보이는 분들이죠. 네. 그리고 빈혈 증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가지신 분들,
항암제 성분의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신 분들이 또 빈혈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 잘 낫지 않는 어지러움 증상은 어떻게 보면은 턱관절을 치료해야 된다는 게 참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제일 단순하게 보면요. 머리가 어지러운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서커스에 갔을 때 접시를 이렇게 돌리려면 밑에서 막대기를 균형을 잘 잡아주면은 접시가 잘 빙글빙글 돌아가고 중심을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삐뚤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접시가. 네. 이게 막대기가 목뼈고요, 사람의. 이 접시가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머리통 전체인데 목뼈에서 머리를 똑바로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은 머리가 안정되고 뇌가 안정됩니다. 근데 이게 기울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돼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면 일단 안 어지러운 건데 우리가 배멀미할 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파도가 출렁거리니까 배가 출렁거리면서 머리가 자꾸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어지러워지면서 속도 미식거리고 토하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머리가 기울어지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도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뇌 일과성 허혈 상태가 됩니다. 뇌 속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일과성 허혈 상태가 되면 뇌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다가 그게 터지면은 뇌출혈이고 막히면은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증상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의 뇌를 받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번 목뼈입니다. 네. 이름이 축추예요. 축추. 엑시스인데 영어로. 척추 24마디를 중심이 되는 게 또 축추고 그 다음에 두개골을 잡아주는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네. 축추 위에 두개골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의 위치에 따라서 축추가 밑에도 무게중심을 받쳐주는 거예요. 마치 이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받쳐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축추를 원래 위치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2번 목뼈인 이 축추를 교정하는 게 턱관절이라고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턱관절이 어지러움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 머리통 전체를 잡아주고 있는 게 2번 목뼈고 2번 목뼈랑 시소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턱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뇌가 평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뇌 속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니까 어지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목뼈 1번, 2번이 어떻게 뇌를 받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지럽냐, 어지럽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목뼈 1번의 균형이 맞춰지면은 뇌를 똑바로 받쳐주고 결국 뇌는 편안하고 어지럽지 않고 혈압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원리거든요. 네. 뇌를 평형 상태로 유지해주면 돼요. 기울지 않게. 네. 그러면 저절로 뇌로 혈액 공급이 잘 올라가고 어지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원장님께서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 균형을 맞춰서 치료한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12월 초에 턱관절에 관해서 방송을 한 것을 듣고 내원하신 69세 어머님 이제 얘기인데 네. 이분이 이제 여기 차트를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12월 6일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인데 지난달 6일이죠. 네. 이분이 혈압약, 관절약,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 증상도 있어서 팔저림이 심하고 팔이 시리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서 160, 170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실 때 보면은 이게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매번 오실 때마다 기록을 한 건데 지금 어제까지 오셨어요. 어제 월요일까지 치료를 15번 했는데 197까지도 올라오고 176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네. 왔을 때 혈압을 재보면. 그런데 치료하고 나서 보면은 190이 150으로 내려가 있고 170이 142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결국 오실 때마다 190, 180, 170, 160, 10씩 내려가가지고 어제 월요일 날 1월 24일 날 치료한 거는 106에 63입니다. 아, 예. 지금 15번 정도 치료를 경추 교정, 축추를 교정해주고 그리고 12월 6일부터 초진 당시부터 턱관절 균형치를 매일 착용하고 오셔서 침 치료와 부항 치료, 골반 교정까지 해주니까 머리뼈가 앞으로 이렇게 머리통이 앞으로 빠져 있던 게 어깨가 펴지면서 제 위치로 오니까 뒷목 부드러워지고 어깨 아프던 거, 팔 아프던 거 없어지고 허리, 무릎, 관절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혈압도 지금 106에 63으로 내려온 겁니다. 제가 혈압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분을 어지러움증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저는 턱관절의 균형만 맞춰줬을 뿐이고 머리의 위치를 제 위치에 갖다 놨을 뿐이에요. 네. 그럼 몸이 알아서 저절로 혈압이 내려가고 뒷목이 어깨가 부드러워지면서 팔에 극심한 통증, 요번 관절약 드시고 있는데도 그렇게 아팠었는데 저절로 안 아파지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일단 가장 어제까지도 치료했어요. 아, 지금 그렇군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고 네. 또 한 분은 어지러운 증상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오랫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양방 한방 많이 하고 지금 현재는 제일 국내에서 이제 어지러움증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의 신경과에서 이제 약을 타서 드신 건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약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약에 계속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이분이 어깨 높이가 이렇게 좌우가 차이가 크게 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굴의 좌우 대칭이 다르고 어지럽고 왼팔 아프고 등이 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는 심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까지 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는 어지러움증에 쓰는 신경과약을 먹어도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어지럽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도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오실 때마다 축추인 목뼈 2번을 교정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첫날부터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고 그렇게 오실 때마다 침치료, 부항치료 같이 해드리면서 골반 교정까지 같이 해주니까 저는 턱관절만 치료했는데 네. 어지러운 증상이 오늘도 제가 이분 진료를 막 하고 왔는데요. 30%가 줄었다 그래요. 지금 몇 번 치료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30%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깨 높이가 비슷해지고 뒷목, 등판이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게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턱관절만 치료한 거예요. 네. 턱관절을 치료하니까 머리 위치가 제 위치로 가고 어깨가 펴지고 좌우 균형이 맞아지니까 등하고 뒷목에 극심한 통증이 저절로 없어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30% 감소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기 어지러운 증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차도가 없으신 분들은 FST요법, 기능적 뇌척추요법, 턱관절 균형 치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또 통해서 이 어지러움 증상도 턱관절 치료를 통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오늘 미니 강의 시간 가져봤습니다.